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 컬리지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BTS와 아미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는 시대정신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전 세계 음악 시장을 점령해 가면서 수백만 명 혹은 사실 정확히 그 숫자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수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그러면서 전 세계 음악 시장을 점령해 가고 있는 이 방탄소년단은 사실 그저 단순히 인기 많은 어떤 그룹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저 인기가 많다 정도라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이들을 살펴봐야 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언론 같은 데서는 The Biggest Boy Band on the Planet 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엄청난 인기와 그 다음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방탄소년단과 그리고 그들의 팬덤 아미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곤 해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그 비법이 있었길래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 혹은 원인을 좀 얘기를 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 질문이 그렇게 잘된 질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궁금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왜냐면 세상의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게 단 한 가지의 원인으로 환원돼서 설명될 수 있는 일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책상을 들었다 놨더니 물병이 쏟아지더라. 이 정도의 인과관계는 우리가 단일한 원인으로 이렇게 환원해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이런 복합적이고 복잡한 어떤 현상을 단순히 뭐 그들의 외모라든가 그들의 뭐 춤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이 SNS에서 어떤 방식으로 많이 이렇게 소통을 하더라 뭐 이런 것들 한 개 한 개로 환원해서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거는 사실 이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래서 제가 접근하려고 하는 방식은 이 방탄소년단과 아미를 중심에 두고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문화적 환경, 그다음에 미디어 환경, 그리고 사람들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탄소년단은 사실 음악하는 아티스트죠. 그래서 어쩌면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를 들면 정치, 문화, 사회 혹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런 굉장히 중요하고 묵직한 어떤 그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노래하는 가수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는 방탄소년단과 그들의 팬덤이 직접적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가라고 하는 부분보다는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었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방탄소년단과 아미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심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지각 변동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징후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눈에 띄는 가시적인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겹 아래 숨어 있는 어떤 변화들을 우리가 마치 징후처럼 파악해서 그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고 그 시대 정신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2013년 6월에 데뷔한 우리나라 출신의
그 아이돌 그룹입니다. 뭐 아이돌 그룹이다, 뭐 아티스트다 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들은 음악을 만들고 음악을 하고 있는 음악가다 라는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주 간단히 몇 가지의 중요한 팩트만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4일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트위터 팔로워 수가 3,800만 명, 지금 거의 3,90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900만 명. 우리가 숫자로만 들으면 느낌이 잘 안 오시겠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한 6천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의 작은 나라보다는 더 많은 인구수예요. 물론 트위터 같은 곳이 좀 허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있는 그대로 믿을 것이냐? 그거는 사실 누구도 단언하기 힘든데, 한 가지 사례를 들어드리면 지난 9월 1일이 이 방탄소년단 멤버 한 명의 생일이었는데요. 그 생일날 불시에, 예고도 없이 불시에 브이라이브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생방송을 했어요. 근데 그 생방송 저는 그 다음날 강의 때문에 일찍 자느라고 못 봤는데요. 하는 줄도 몰랐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생방송이 있었고 동시 접속자 수가 2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뭐 대단한 방송도 아니고 그냥 불시에 한 생일 축하 생방송이었는데 2천만 명을 넘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들의 한마디 혹은 이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불시했는데도 그렇게 접속해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날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출근하는 이제 불상사들을 감수하면서도 이제 거기에 그렇게 접속을 해 있었다라는 걸 보시면, 아, 그냥 인기 많다라고 하는 게 웬만큼 인기 많은 정도를 넘어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이제 방탄TV라고 있는데요. 이들의 이제 레이블 하이브 아래에 여러 개의 채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방탄소년단의 그 여러 가지 영상들을 올리는 방탄TV 채널 같은 경우 구독자가 8월 4일 기준으로 5,50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아마 한 5,600만 명 정도 될 텐데 우리나라 인구 거의 맞먹는 수준의 인구가 사람들이 이들의 그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아마 좀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영상은 2018년에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방탄소년단이 처음으로 Fake Love라는 곡을 그 공연할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노래는 Fake Love라는 노래는 바로 이 무대하기 이틀 전에 발매가 되어서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기가 좀 쉽지 않은, 노래 가사도 다 외우기 힘든 그런 시기이긴 했었는데, 요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방탄소년단이 공연하는 거를 이제 응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아미들이 그 공연장을 채우고 있고요. 이 화면에서 보시면 하얀 동그란 응원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아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숫자의 아미들이 그 공연장을 채우고 한국어 노래 가사를 따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한국어 노래 가사를 외워서 따라 부르고 있는 이 외국 팬들의 모습, 그리고 이들이 그 내고 있는 이 함성 소리를 들으시면 이게 벌써 지금부터 한 3년 이상 더 오래된 화면이기는 하지만 엄청난 그 열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처음 궁금증을 갖고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었던 중요한 이제 몇 가지의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2017년에 이들이 공연을 할 때, 그때 그 한국어 노래인 DNA를 따라 부르고 엄청난 환호성을 보내고 있는 이 미국 팬들을 보면서 뭐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세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 중학교 때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뭐 배철수의 음악 캠프 이런 거에서 팝송 순위 들으면서 이렇게 뭐 100위부터 1위까지 연말에 소개해주면 그거 하나하나 따라 들으면서 좋아하던 팝 퀴즈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빌보드가 어떤 곳인지는 대략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 빌보드 차트에 우리나라 가수가,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 우리나라 가수가, 이게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그림이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도 2017년 5월에 있었던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상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뭔데? 누구지? 이게 무슨 일이야? 라는 궁금증으로 사실 알아보게 되었다가 너무나 많은 그 의미심장한 현상들을 발견하고는 결국 책까지 쓰게 된 이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략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탄소년단은 이제 한 지금 8년 정도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그런데 매년 엄청나게 이들을 지지하고 있는 어떤 팬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 모아놓은 거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들이 이루었던 어떤 그 성취들 중에 아주 소수만 지금 모아놓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정도다. 아주 세 발의 피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장면은, 요 그림들은 뭐냐면은요, 2020년 IFPI, 그러니까 국제음반산업협회에서 발간한 2020년 리포트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어떤 아티스트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음반과 음원을 팔았고, 그 다음에 어떤 아티스트가 앨범을 가장 많이 팔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부문별로 그 리포트를 발행하는 기관인데요. 국제음반산업협회가.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로벌 앨범 세일즈 차트에서 1위가 방탄소년단의 세븐 앨범이고요. 2위가 방탄소년단의 B 앨범이고요. 그 다음에 8위가 방탄소년단이 일본어로 냈던 일본어 버전 앨범입니다. 즉 10개의 음반 중에 3개가 방탄소년단 거다 라는 거고요. 이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글로벌 아티스트 차트예요. 그러니까 음반 뿐만 아니라 음원, 스트리밍, 온갖 것들을 다 이렇게 총합을 해서 어떤 아티스트가 앨범이나 뭐 노래 몇 곡이든 상관없이 가장 많이 팔았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 순위를 매긴 건데 1위가 방탄소년단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뭐 그러면 뭐 저기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없나 보지? 저 순위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2, 3, 4위를 한번 쭉 볼게요. 2위가 테일러 스위프트고요. 3위가 드레이크, 4위가 잠깐만 눈이 안 보여가지고 더 위켄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테일러 스위프트, 드레이크, 지금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팝스타들이 총 집합되어 있는 차트입니다. 그 중에서 1위가 방탄소년단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 음악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전혀 과장이 아니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보자면 14주 연속 핫백의 10위권 안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버터라는 곡이요. 버터가 아마 1위를 지금 세봐야 되는데요. 매주 기록이 갱신되고 있어서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할 정도로 버터가 굉장히 많이 1위를 했고, 그 뒤에 Permission to Dance가 한 번 1위를 했고, 그 뒤로는 다시 버터가 이제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여전히 10위권 안에 있는데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가수가 미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팝스타 중에서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2021년만 따로 떼어놓고 따지면 현재까지 핫백에서, 즉 싱글 차트죠. 핫백에서 1위를 가장 많이 한 가수 및 노래가 바로 버터, 방탄소년단의 버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음반 산업계를 지금 사실은 굉장히 교란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네, 이런 성과들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올해 초에 이제 빌보드에서 상을 받았던 부분이 탑 듀오 그룹 부문에서 이제
상을 받았었고, 그다음에 탑 소셜 아티스트 상을 받았었고, 탑 송 세일즈 아티스트로 상을 받았고, 탑 셀링 송스로 작년에 다이너마이트가 이렇게 4개 부문, 사관왕 석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음악 그 연말 음악 방송 같은 데서도 사관왕 하는 거는 쉬운 일 아닌데, 빌보드에서 그것도 한국 아티스트가 여기서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거 1명밖에 없어요. 7명 중에.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말을 쓰는 이 한국인들이 가서 이런 성과를 거둬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아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 이게 과연 가능한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왜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어디 가서 공연을 했는데 그게 막 정말 미국 주류 시장을 뚫었다든가 그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월드스타라고 부른다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미디어 플레이들이 있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예 뭐 방탄소년단도 미국에서는 별론데 우리나라에서 막 띄워주는 거 아니야 언론에서? 라고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해가 가요, 왜 그렇게 질문하시는지. 그런데 한마디로 딱 깨놓고 얘기하면 우리나라 언론이 미국 현지에서의 방탄소년단의 인기에 비해 굉장히 박하게 보도를 하고 있다. 뻥튀기는커녕 오히려 박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좀 놀라실 거예요. 왜? 저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왜 박하지? 바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이 방탄소년단의 인기하고도 관련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의외의 지점에서 방탄소년단을 굉장히 크게 키운 부분들이 그런 지점들에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